네, 안녕하세요. 옥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돌출을 이용해서 3D 부품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안에서 2D 그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D 그리는 연습을 구속 조건이랑 그다음에 안에 있는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했고, 이제 그 구속 조건이랑 우리가 이제 뭐 대칭, 복사 이런 거에 다 익히셨으면 우리가 이제 살을 입혀줘야지 우리가 3D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을 입혀주는 돌출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 거야. 그래서 오늘은 돌출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돌출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이 그림을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 들어가 줄 건데, 우리가 스케치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익힌다고 해서 우리가 X, Y 플랫만 주장창 작업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방면에서 보고 어떻게 작업해 줄 것인가, 그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되게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돌출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돌출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만약에 이 처음 그림 그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를 보고 작업하든 아니면 우측에서 보든 아니면 평면에서 보든 좌측에서 보든 아무 때나 작업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면에서 보고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돌출이란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 앞부분 X, Y 플랜에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겠죠. 그려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살을 입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는 스케치 마무리를 이용하셔갖고 눌러갖고 스케치 마무리를 시켜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돌출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을 입혀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살을 추가해주는 3D로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출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을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방향이 어떻게 제가 그려놓은 스케치 방향에서 이렇게 앞쪽으로만 쭉 나와요. 근데 나 그거 싫어, 난 반대편으로 나오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마우스 잡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여기서 난 지금 거리를 내 눈대중으로 쭉 가는데 정확한 거리값을 놓고 싶어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거리값을 입력하셨고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거야. 근데 반대편에 또 10만큼 가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왼쪽으로 10만, 앞으로 10만큼 나와있으니까 어떻게 잡고 다시 10만큼씩 하면 귀찮아요, 맞죠? 그때 우리가 이제 방향을 지정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방향을 정해주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갈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쪽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야. 얘 같은 건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반전시켜주는 기능.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얘는 앞으로 올 거고 얘는 뒤로 오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스케치 그리다 보면 내가 그런 스케치에 비해서 어떻게 앞으로 많이 뒤로만 나올 때 있는데, 내가 그린 스케치가 딱 중간에 돼서 어떻게 이렇게 대칭돼서 이렇게 반반씩 나오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우리가 대칭을 써줄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 작업하게 되면 우리가 대칭으로 갈 리도 있고 비대칭으로 갈 리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누르게 되면 어떻게 내가 지금 그린 스케치에서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앞뒤로 빠지지만 내가 그린 스케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씩 이렇게 대칭되게 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저는 값이 10이니까 어떻게 왼쪽으로 앞으로 5만큼 뒤로 5만큼 가서 총 10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나 근데 내가 그린 스케치에서 얘는 대칭돼서 가는데 나 이쪽은 뭐 10만큼 이쪽은 20만큼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우리가 비대칭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쓰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한쪽 길이는 뭐 10만큼 뒤쪽 길이는 얼마? 20만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반대였어. 그러면 이 치수를 어떻게 바꿔줄 수도 있죠. 우리가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 보면 방향 반전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어떻게 얘 같은 거는 10, 20 앞으로 10만큼 뒤로 20만큼 같지만 얘를 누르면 어떻게 방향이 반전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거는 다 꺼져 있어요. 여기 거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무조건 추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은 어떻게 제가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조건 추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시켜 놓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이제 작업하고 싶어 해서 우리가 다시 스케치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는 X, Y축, Z축 해갖고 이렇게 평면들이 쭉 생겼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이제 살을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그려놓은 부품에서 어떻게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쪽 면을 선택해서 이 앞면에 하든 아니면 위에 선택해서 위에 면에 하든 옆에 면에 선택해서 옆에 면에 하든 내가 어떤 면에 작업해놓고 작업하실지 그 면을 추가로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면 말고 다르게 뭐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면에 대해서 스케치를 저는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스케치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이 앞면에 들어가고 작업하게 되면 어떻게 저는 이 사각형 정면도에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스케치 다시 나간 다음에 내가 이제 위에 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 위에 면에 이렇게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우측면도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우측면 들어가고 이렇게 스케치하게 되면 어떻게 이 사각형 우측면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는 바로 선택했죠. 우리가 이제 정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어떤 걸 먼저 선택해놓고 작업할지 어떤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작업할지 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선택이 바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거 요거면 요거 선택하고 위에 거 위에 거 선택하고 우측이면 우측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내가 얘 정면을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얘는 정면도에 그려놨으니까 앞뒤로만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우리가 얘 같은 건 어떻게 내가 위에 평면을 그려놨으니까 어떻게 평면 위로 아래로만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야. 우리가 우측면도에 그려놓은 이 스케치 이 원은 어떻게 우리가 우측면도에 그려놨으니까 어떻게 이 우측면으로만 우측 아니면 좌측으로만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 그림 그리기 전에 저는 몇 가지 설명 쭉 해드릴게요. 이렇게 살을 좀 만들어주시고 멀리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저는 지금 어떻게 요거 없다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면 어떻게 지금 저는 이 면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6개의 면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면 말고 내가 원하는 면이 있어. 내가 원하는 평면을 만들어주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우리가 여기 보면 평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면 눌렀고 내가 원하는 평면을 작성해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눌러보게 되면 여러가지 평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한 마디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도면에 어떻게 거기 맞는 평면이 쓰게 되면 그때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간 거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로는 어떤 거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예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평면에서 간격뛰기 내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그 평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이 평면 내가 찍은 평면에서 간격을 띄운 평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저는 한 5만큼 띄워볼게요. 5만큼 띄우면 어떻게 내가 눌러놓은 이 스케치 평면에서 어떻게 5만큼 떨어진 위치에 평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평면 크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저는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크기 조절이 되는 거지 이 평면은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크기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얘는 무한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쌤 이거 밖에 삐져나온 작업 좀 그런 것 같아요 할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자기가 크기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쪽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스케치 들어갔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옆에 그려놨던 원이랑 당연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원 크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얘 같은 거는 내가 이쪽을 도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랑 저렇게 만든 거랑 차이가 많아요. 왜?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 같은 거 어때요? 이 그림 같은 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스케치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그래서 출발지 위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평면을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작업을 조금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화면이 어차피 지금 왼쪽 안 쓰니까 저는 좀 크기를 키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능들을 배워볼 건데 우리가 기능들 돌출해놓고 할게요. 아까 전에 보면 우리가 어떤 거 여기들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통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통장에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돈을 채워 넣는 것밖에 없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합집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는 우리가 옛날 수학 시간 때 배웠던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이렇게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원에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B는 3, 4, 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B를 더한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1, 2, 그 다음에 3 제곱, 그 다음에 4, 5가 아니고 어떻게? 얘는 A, B 플러스 하게 되면 1, 2, 3, 4, 5가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 배웠던 수학 하면. 그래서 얘 같은 건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돌출 여기를 한다 해서 우리가 이쪽 반대 방향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원 요거랑 우리가 이 사각형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안에 공간이 꽉 차 있잖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교차된다 해서 우리가 배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교차돼서 그냥 하나의 면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처럼 1, 2, 3 제곱 4, 5가 아니고 어떻게 그냥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니에까는 살을 붙여주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가?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건 우리가 아까 전에 A랑 B가 있었는데 A는 1, 2, 3, 그 다음에 B는 3, 4, 5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B를 A한테 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3만 빠지지 어떻게 4가 겹쳤다 해서 우리가 4가 안 겹쳤는데 이 4, 5가 같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겹친 이 3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차집합도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차집합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겹친 부분은 어떻게 삭제가 되지? 얘가 더 나갔다 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삭제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얘는 허공에서 허공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반응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교차한 부분 이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를 버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거 더 늘리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이까지도 교차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빵구가 뽕 살짝 뚫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도 살짝 교차했기 때문에 여기도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마지막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집합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A랑 B, A는 1, 2, 3이었고 B는 3, 4, 5였어요. 우리가 교집합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수학에서는 요 3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차하는 집합, 교차하는 부분 놔두고 요 나머지 부분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교집합, 우리가 이게 교차하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각형이랑 원이랑 교차하고 여기 이 사각형이랑 이 원이랑 교차하는 요 정도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어떻게 교차하는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써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 전에는 무조건 거리값만 줬었어요. 맞죠? 거리값만 줬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했으니까 당연히 배워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까는 거리값만 주구장 쳤는데 이제 이 기능들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합집합도 가능하고 차집합도 가능하고 교집합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는 그냥 합집합 더해준다라고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용은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차집합이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거리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리값이 있으면 그 거리값만큼 넣어주는 게 거리였고, 그 다음에 다음 면까지는 어떤가 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다음 면까지만 얘를 살을 더해주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제 다음 면까지 어디? 여기까지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작업하다 보면 내가 다음 면까지 말고 내가 원하는 면이 있어. 내가 지정해준 면까지 어떻게 얘가 늘어나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지정면을 클릭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하는 지정면 클릭하는 지정면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정면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그 면까지 쭉 더해지게 되는 거야. 당연히 차집합, 교집합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잘 쓰면 잘 쓸 수 있고 못 쓰면 거의 안 쓰는 기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아니죠? 영화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우리 워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워프 어떤 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주먹이 툭툭 찔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워프 바로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워프 시킨 곳부터 요 시킨 것까지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 그래서 내가 그림은 여기서 그려놨지만 내가 두 평면을 클릭해 줄 거야. 그래서 어떤 평면? 난 이 평면과 요 평면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내는 스케치는 여기서 그려놨지만 어떻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누르게 되면 얘 같은 거는 이렇게 쭉 말 그대로 전체가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왜 끝까지 다 안 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전체 가게 되면 어떻게?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컴퓨터가 먹통이 나겠죠. 왜? 계속 가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맨 끝에 있는 면, 맨 마지막에 있는 면까지 추가되거나 빼주거나 교집합되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 끝에 있는 면까지서 더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맨 끝까지 있는 면까지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써줄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세 가지 기능 솔직히 하면 거의 쓸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만 치게 된다면 요것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가요? 우리가 1번 요거 같은 건 우리가 살을 꽉 채워주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전부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요걸 쓰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냥 뼈대 껍질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지금은 살이 꽉 차있지만 우리가 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얘는 이렇게 주황색 모양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이거 잘못 클릭해서 이거 나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속이 완전 뻥 뚫렸기 때문에 작업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거 우리가 평면, 정말 얇은 평면을 이렇게 원통처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거를 쓰면서까지 잘 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렇게 뼈대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데, 요거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제 여기서 살을 붙여 나오면 다 말했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품이 다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품 하나하나 만드는 공간에서도 이 부품 얘는 A로 놔두고 얘는 B로 만들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로 보여준다면 지금은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을 붙여줬어요. 그럼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다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저는 목깎이를 넣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용접하듯이 이렇게 다 붙어져서 나와요. 근데 붙어져서 나오는데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만약에 누를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가 하면 얘는 말 그대로 부품, 얘는 솔리드가 지금 하나지만 얘는 솔리드 A라는 부품, 얘는 B라는 부품을 추가로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건 지금 한 도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똑같은 부품처럼 보이지만 얘는 아까는 무조건 붙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의 부품으로 얘는 그냥 A 부품, B 부품 하면서 나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솔리드 본체가 두 개가 생겼겠죠.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목깎이 누르면 어떻게 얘 같은 건 목깎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왜? 우리가 얘랑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제가 만들었던 영상 보게 되면 뭐 타이어 힐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 저는 이런 기능도 썼지만 지금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돌출이라는 기능은 이렇게 살을 이용해서 살을 추가해주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해보게 되면 우리가 테이퍼 값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퍼 값은 내가 이렇게 길어진 원뿔 같은 거를 만들 때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나중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배워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출은 살을 입혀주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앞뒤로 아니면 전후진 아니면 위아래로 이렇게 살을 추가해주는, 같은 두께로만 쭉 가게 해주는, 이렇게 살을 추가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출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쭉 그려볼 건데, 한 번에 강의 영상이 쭉 그려지기 힘드니까 오늘은 돌출 영상까지만 쭉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그림들의 돌출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돌출은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고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출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으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스케치를 이제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 중 하나인 돌출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